자, 지금부터 7등급 도전 문제 진행을 해 보도록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모의고사를 보면 7등급이다. 자, 여러분들의 상태는 어떠냐면은 사실은 중학교 수학은 평균적으로 이수를 했어요. 중학교 수학. 중학교 수학은 어느 정도까지 했는데 고등학교 올라오면서 수학이 바로 팍 어려워지거든.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에서부터 잠을 잔 거야. 고등학교 수학을 하다가 포기를 한 친구들이 7등급이야. 그러니까 좀 쉬운 문제는 이해를 하겠는데 조금이라도 어려워지면 머리를 더 이상 쓰기 싫어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내가 모의고사를 보면 7등급이 나온다. 그럼 여러분들은 마찬가지로 4등급을 목표로 해야 됩니다. 4등급. 자, 아주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2, 3개월이지만 3등급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7등급인데 바로 3, 4등급 문제, 1, 2등급 문항은 당연히 여러분들은 일단은 포기하세요. 2, 3개월 동안 1등급 수준의 문제를 자꾸 늘어지지 말고 내가 한 4등급을 목표로 한다. 또 잘하는 친구들은 3등급까지도 바라볼 수가 있겠는데 그렇다고 처음부터 3, 4등급 수준의 문항을 풀지 말고 7등급 수준의 문항을 다 이해를 한 다음에 6등급, 5등급, 4등급 이런 식으로 문항의 난이도를 단계별로 수준을 높여가는 거야. 스텝 바이 스텝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단을 올라갈 때 내가 이제 계단을 올라갈 때 지금 7등급인데 6등급, 5등급, 4등급, 3등급 이러하다는 얘기지. 근데 7등급에서 바로 이렇게 3등급이나 4등급으로 점프를 하려면 얼마나 힘들겠니? 그럴 필요 없고 7등급이라면 자, 한 스텝 6등급 수준의 문제 7등급을 해결한다면 6등급 수준의 문제 해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5등급 해결하겠죠. 이렇게 단계를 밟아 올라가는 전략을 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뭐 인강을 듣거나 이제 학원 수업을 하면서 정말 1, 2등급 수준의 1, 2등급에 초점을 맞춘 강의를 들으면 시간 낭비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도 없고 어려운 문제에 많은 시간을 투자한 그 강의에서 여러분들이 얻어갈 것은 없다. 여러분들 수준에 맞춘 그런 강의가 필요한데 선생님이 그런 강의를 제공을 해주는 거야. 자, 그러면 중학교 수학의 기초가 어느 정도 되어 있다고 생각되는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7등급 도전 문제 4문항을 풀어보도록 하자. 그래서 첫 번째 문항 마찬가지야. 선생님은 7등급 수준의 수준도 중학교 수학의 기초만 되어 있어도 다 풀 수 있게 만든다. 10 이하의 자연수 A에 대하여 A의 3분의 2, 2분의 1승의 값이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모든 A의 값의 합은 그러니까 지수와 관련된 문항이야. 지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수에서 보면 A의 M승 이것을 미치려고 하고 이것을 우리가 이제 그 지수로 하는데 A의 M승의 N승 이제 지수의 이제 좀 개념에 대해서 한번 복습을 하고 문제를 푸는 거야. 그러면 A의 M의 N승은 요것과 요거가 이렇게 가로로 채워져 있을 때 자,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곱해져야 되죠. 자, 그 다음에 A의 M승 곱하기 A의 N승. 자, 요것은 A의 M 더하기 N승이 됩니다. 자, 이렇게 곱해졌을 경우는 지수끼리 더해진다. 자, 이 정도 이제 기본적인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또는 A의 M분의 N. 요걸 만약에 M분의 M을 했다. 그러면 A의 M분의 N 곱하기 M분의 M. 이렇게 되니까 지워지겠지. 자, 지워지고 A의 1승, 즉 A가 된다. 자, 이런 지수의 기본적인 이제 개념을 여러분들이 좀 파악을 해 주시고요. 그러면 주어진 문항을 한번 본격적으로 풀어보면 A의 3분의 2에 2분의 1승 요것을 일단 푸는 게 중요하겠죠.
그럼 a의 3분의 2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지워져요. 그럼 이 부분이 a의 3분의 1승이 된다는 얘기죠. 그럼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이 요 값이, 즉 요 값이 뭐가 된다? 자연수가 되어야 된다. 자연수. 자연수. 그러니까 자연수는 1, 2, 3 뭐 이런 식으로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a의 값. a의 값을 구하고 그 값의 합을 구해라. 그러니까 a의 값이 여러 개가 나오겠죠. 그래서 조건을 보면 a는 10 이하의 자연수다. 즉 a는 1, 2, 3, 자, 점점점 90. 1부터 10까지의 값이야. 그럼 여기에 이제 대입을 했을 때 a의 3분의 1승의 값이 자연수가 되도록 해야 되겠지. 그러면 여기서 보면 a의 3분의 1승이 이제 자연수가 되려면 여기서 그 a가 어떤 값의 세제곱이 되어야 될 거야. 자, a가 어떤 값의 세제곱이 된다. 그랬을 때 여기에 3분의 1을 하면 지워져서 자연수가 되니까. 그럼 1부터 10까지의 값 중에서 어떤 수의 세제곱이 되는 것을 찾아보면 1은 세제곱이라고 할 수 있죠. 2, 3, 4, 4는 이제 2의 제곱이니까 안 되고 5, 6, 7, 8, 8은 2의 세제곱 되죠. 9는 3의 제곱, 제곱이니까 이거 안 되고 어떤 수의 세제곱이 되는 것은 1과 2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a가 1이다. 그럼 1의 세제곱의 3분의 1승은 이렇게 지워져서 1, 자연수가 되고 8은 2의 세제곱에 이제 여기 3분의 1을 해주면 3, 3 지워져서 2가 되니까 2 자연수. 그래서 두 개의 값이 되는데 a의 값의 합이니까 1 더하기 2 해서 3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3이 아니고 1하고 여기서 2의 세제곱 8이니까 9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논리의 흐름에서 지수의 법칙에 따라서 지금 여기서 지금 3분의 1승이니까 지금 우리가 찾고자 하는 자연수는 어떤 거의 세제곱이다 이렇게 해서 1의 세제곱, 2의 세제곱 이렇게 찾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자연수가 되는 것을 했는데 선생님은 이제 그 수포자를 대상으로 어떤 수학적인 변칙 이런 것을 좀 전수를 해줄게요. 수학적인 변칙. 그러니까 수학적인 논리가 아니고 단순 대입법만으로 문제에 접근하는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또 이제 여러분들이 그 수포자 여러분들은 기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1에서 10까지 어떤 수의 세제곱이다. 지금 숫자가 작으니까 1하고 8 금방 찾아낼 수 있지만 숫자가 좀 클 경우 여러분들이 언뜻 생각이 나지 않을 수도 있거든. 그죠? 그래서 숫자가 범위가 아주 클 때는 물론 이제 적용을 할 필요는 없고 이와 같이 숫자가 1부터 10까지 작으니까 무식한 방법을 사용하는 거야. 자, a의 3분의 1이다. 그럼 1을 대입을 했을 때 1의 3분의 1승은 1, 자연수가 되네. 이제 2를 대입해 볼게. 2의 3분의 1승은 이거 자연수가 아니야. 그냥 숫자가 10개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냥 대입을 하는 거야. 이거 자연수가 아니네. 이렇게. 그냥 일일이 다 대입을 해줘도 된다는 얘기지. 그럼 8을 대입했을 때 8의 3분의 1승. 8은 2의 3승. 그러면 3분의 1승 하면 2가 나오네. 이렇게. 숫자가 작기 때문에 범위가 일일이 대입을 다 해줘도 된다는 얘기죠. 왜냐면 내가 정말 3, 4등급 이상 수준이다. 수학이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이다 그러면 어떤 수의 세제곱인 수를 찾으면 되겠구나 라고 떠오를 수 있어요. 하지만 8등급, 7등급, 6등급의 친구들은 이게 바로 떠오르지 않을 수가 있어. 지수 법칙도 가물가물하거든. 그랬을 경우에는 그냥 무식하게 대입을 해서 자연수가 나오는 것을 찾으면 되겠어요. 약간
선생님이 이제 앞으로 문제를 풀면서 수학의 정통적인 방법이 아니고 객관식 문항 같은 경우는 변칙적인 방법을 통해서 문제의 답을 찾아내는 방법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에게 알려줄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문항을 마쳤고 두 번째 문항, 우리가 이제 8등급에서 로그의 성질에 관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배웠는데, 로그의 성질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모의고사, 같은 수능에서도 로그의 문제가 로그와 관계된 문항이 3문항 이상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첫 번째 문항, 두 번째 문항, 세 번째 문항, 이렇게 뒤쪽으로 나오는 문항들은 점점 난이도가 높아지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첫 번째 문항을 접목했으면 두 번째 문항, 세 번째 문항, 단계별 학습 전략을 통해서 단계별 학습 능력을 기르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로그의 성질에 대해서 이제 8등급 수준에서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것을 했다면 조금 응용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로그에 A, B가 있는데, 자, 여기서 예를 들어서 A의 M승, 그러니까 밑이 어떤 제곱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A의 M승, B도 B의 N승, 이렇게 제곱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여러분들 하냐면은,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개념 강의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유도는 하지는 않아요, 선생님이. 개념 강의는 이제 별도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강의를 해줄 텐데, 개념은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실전 문제풀이이기 때문에 유도는 하지 않고 여러분들은 원리만 바로, 공식만 바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M하고 N이 있죠? 그러면 이 부분을 n분의 n승해서 앞부분으로 그대로 가고 뒷부분은 그대로 로그 AB가 됩니다. 이 부분은 n분의 n승이 되는 거야. n분의 n승이 돼서 앞부분으로 간다. 자, 그 다음에 로그 A에 여기서 m승이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밑에는 A의 1승, 1이 생략되어 있다고 보면 돼요. 1이. 그러면 자, 이 부분은 1분의 m승은 얼마야? 어차피 m이죠. 1분의 m승은. 1분의 m승은 그냥 m이니까 m이 앞으로 가고 로그 AB 그대로 써주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는 좀 크게 써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m이 요 앞으로 온다고 보면 돼. 이렇게. 앞으로. m제곱이 b의 n제곱이 앞으로 온다고 보면 된다. 그러니까 로그 2의 예를 들어서 3의 7승이다. 그럼 이 7을 앞으로 보내서 7의 로그 2의 3이 된다고 보면 되고, 로그 2의 4분의 3의 8이다. 그럼 2의 4승분의 3의 8승이죠. 그럼 이 부분은 4분의 8, 4분의 8이 앞으로 가고 뒷부분에 로그 2의 3이 되는 거예요. 그럼 4분의 8은 4, 1은 4, 4, 2, 8에서 이것은 1 로그 2의 3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8등급에서 나왔던 로그의 성질보다 한 단계 앞선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로그 예를 들어서 로그 A, B다. 근데 A하고 B가 이제 바뀐다? 그럼 이렇게 역수를 취해주면 돼요. 예. 자, B하고 A가 바뀌었어요. 그럼 A, B 이렇게. 예. A하고 B가 바뀌면 이렇게 역수관계에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딱 봤을 때, 이거 로그 3하고 A를 바꾸면 이렇게 바뀐다는 것을 파악을 하면 되고, A에다가 그대로 대입을 해봐요. A는 9의 11승이다. 9의 11승. 근데 9는 3의 제곱이잖아요, 이게. 9는 3의 제곱. 지금 여기에 11승이 되어 있는 거야. 로그 3에 2 곱하기 10이라니까 22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22가 요 앞으로 가면 22 로그 3의 3이 되는데, 로그 3의 3은 1이잖아. 그래서 답은 22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단답형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답을 22로 적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8등급 수준에서 8등급 수준에서 로그가 2점짜리가 나왔다는 것은 아주 쉬운 문제고, 7등급 수준에서 3점짜리가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로그의 성질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었다는 얘기야. 그래서 만약에 4등급 수준에서 로그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로그와 관련되어서 조금 더 수준이 높은 문항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7등급 도전 두 번째 문제네요. 두 번째 문제를 우리가 이제 해결을 했고, 자, 다음으로 7등급 도전 세 번째 문항을 풀어봅니다. 23번 문항인데, 함수 y는 x-3분의 2x-7의 그래프의 점근선은 두 직선 x는 a, y는 b이다. 두 상수 a, b의 곱 a, b의 값을 구하시오. 자, 이 문항은 이제 유리함수와 관련된 문항인데요. 7등급 수준인 친구들이 이런 유리함수에 관해서 좀 약한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경향은 반드시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 아주 자주 출제되는 유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y는 x 플러스 1, 1차, 이런 것은 이제 1차 함수고, y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 이것은 이제 2차 함수죠. 이와 같은 1차 함수나 2차 함수, 이런 것을 우리가 다항함수라고 하죠. 다항함수. 이것을 다항함수라고 하고, y는 x분의 1, y는 x 빼기 1분의 1, y는 x 빼기 1분의 1 더하기 2.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유리함수라고 해요. 유리함수.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3, 4등급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이 함수를 정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함수를 모르면 극한 미분적분도 힘든 상황이죠. 그래서 함수를 정복한다고 했을 때 이 함수에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래프 그리는 것에서 약한 친구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y는 x 플러스 1이다. 이 그래프를 그려봐라. 그러면 y는 x의 그래프를, 이것은 x축의 방향으로 그 0만큼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한 거죠. y축의 방향으로 이 부분은.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1을 왼쪽으로 옮겨주면 y-1 equal x. 자, 이것은 이제 생각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그리기 위한, 이렇게 만들어주면 y는 x의 그래프를 y-1이 0이 되는 y의 값, 그 y 값은 1이 되겠죠. 즉 y는 x의 그래프를 y축의 방향으로 여기 1만큼 평행 이동하니까 이렇게 그래프가 만들어지죠. 그러면 이 y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가 y절편이죠. 1. y절편은 x를 0으로 놨을 때 y값. 근데 x절편은 지금 마이너스 1이죠. x절편은 y값을 0으로 놨을 때 x의 값. 넘어가니까 x는 마이너스 1. 예. 그래서 그래프의 개형을 알고 x절편, y절편을 알 수가 있어야 된다. 그럼 여기서 이차함수의 그래프는 나중에 이제 다시 한번 설명을 선생님이 해줄 거고, 지금 유리함수니까, 유리함수는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나오죠. 이렇게. 예. 자, 이 부분은 좀 알 거예요. 0, 1,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뭐 이렇게 이제 대입을 해서, 자, 순서쌍을 좌표평면상에 표기한 다음에 쭉 연결하면 그래프가 만들어지는 거. 자,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유리함수 같은 경우는 2분의 1, 4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좀 작은 값을 대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그것을 대입하지 않고 일단은 y는 x분의 1이 이와 같은 그래프 기형이다. 자, 이 정도는 이제 알아둬야 됩니다. y는 x분의 1의 그래프는 이 정도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y는 x-1분의 1이다. 그러면 요거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요 x 부분에다 여기 가로를 쳐줘요. 요거 x를. 그럼 요거는 y는 x분의 1의 요 그래프를 요거를 0으로 놓으면 x는 1이 되죠. x축의 방위로 1만큼 평행 이동하게 되는 거야. y는 x분의 1의 그래프를 x축의 방위로 1만큼 평행 이동했다. 그러니까 요 그래프가 있을 때 자, 여기다가 이제 1이라고 이렇게 딱 표기하면 원점 00을 기준으로 해서 이걸 한번 이동을 해볼게요. 그러면 기존에는 x축하고 y축, 이 x축하고 y축이 있으면 이 그래프가 x축하고 y축에 접하지 않았죠. 네. 자, x축과 y축에 이제 접하지 않게 이렇게 그렸는데 이 계속 다가가기는 가는데 점점 가까이 다가가긴 가는데 절대로 닿지는 않는 선. x축, y축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점근선이라고 합니다. 점점 가까울 건, 가까이 다가가는데 그래프가 결국은 닿을 수 없는 선. 우리가 이제 그것을 이제 점근선이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쉽게 말해서. 그래서 지금 x축, y축이 그런 점근선 역할을 했는데 이것이 x축의 방위로 1만큼 평행 이동하다 보니까 자, 기존의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니까 요게 이제 x 값이 1이면 직선의 방정식 x는 1이 되거든. 그러니까 x는 1하고 그 다음에 요 x축 요것이 새로운 점근선이 되는 거야. 자, 요게 이제 x는 1이 되고 요 x축이 새로운 점근선이 되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y는 x분의 1의 그래프를 x축의 방위로 1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가 y는 x-1분의 1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부분을 보면 요거는 y는 x분의 1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요걸 가로를 쳐놓고 0으로 놓으면 1만큼 평행 이동한 거고 이를 왼쪽으로 이항을 해봐요. 그러면 y 빼기 2가 되겠죠. 그걸 0으로 놓은 다음에 y는 2 이렇게 하면 y축의 방향으로 2만큼 평행 이동을 한 그래프가 y는 x-1분의 1 더하기 2가 된다. 그래서 이것을 그래프로 마찬가지로 이제 표현을 해보면 y는 x분의 1의 그래프가 있는데 이것을 s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하고 그 다음에 y축의 방향으로 2만큼 평행 이동했다. y축의 방향에 2만큼 평행 이동했다. 이렇게 되겠죠. 요게 x는 1, 요게 y는 2. 그러면 지금 x는 1, y는 2가 새로운 점근선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면 되겠어요. 예.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요 유리함수를 이렇게 y는 x-a분의 1 더하기 b 이런 꼴로 고쳐주는 것이 관건이 되겠네. 그랬을 때 요 a 값과 요 b 값 x는 a, y는 b 요 a와 b의 값을 구한 다음에 a, b의 곱을 구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한번 구해보도록 합니다. y는 x-3분의 2x-7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 때는 분모하고 똑같은 값으로 분자를 무조건 만들어 주세요. 약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x의 개수를 무조건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러면 정리를 하면 2x-6인데 원래 값은 -7이기 때문에 -1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분수함수 풀 때는 이렇게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즉 x-3분의 2에 x-3이 나오고 빼기 x-3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요것과 요것이 지워지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2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것은 이제 y는 마이너스 x분의 1. 그러니까 y는 x분의 1은 이건데 y는 x분의 1은 y는 마이너스 x분의 1이면 이렇게 되겠죠. 1, 4분면, 3, 4분면에 이 그래프가 있는데 마이너스가 붙으면 2, 4분면, 4, 4분면에 그래프가 있어요. 즉 이거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자 x-3을 0으로 놓으면 3만큼 2를 왼쪽으로 이항을 시켜요. 그럼 y-2가 되겠죠. 이걸 0으로 놓은 다음에 y를 계산하면 y축의 방향으로 2만큼 네. 평행 이동한 그래프가 되겠죠. 그러니까 x는 3, y는 2 이게 정근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a가 3이고 b가 2니까 a, b 하면 a 곱하기 b 하면 6이 되겠죠. 예, 그래서 6이 정답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3, 4등급의 수준의 친구들은 와 이거 쉬운 문제인데 어떻게 이렇게 차근차근 단계별로 설명을 할까 이렇게 이제 나올 수가 있어요. 지금 당장 3, 4등급의 친구들은. 그래서 지금 3, 4등급의 친구들은 선생님 강의를 들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1, 2등급을 목표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기초적인 설명에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3, 4등급은 바로 수준이 더 높은 강의를 듣고 선생님 강의는 지금 8등급, 7등급, 6등급, 5등급 수준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차근차근 기초부터 설명을 한다고 보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지금 7등급 도전 함수 보면 아주 중요하다고 했죠. 유리함수, 무리함수 이런 건 반드시 나옵니다. 그러면 7등급 마지막 문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는 수열과 관계된 문항인데 자, 우리가 영역별로 단계별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했죠. 로그도 1단계, 2단계, 3단계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처럼 수열도 자, 뭐 2등급 문항 수준의 문항이 8등급 수준의 문항, 7등급 수준의 문항, 6등급, 5등급, 4등급 엄청 세분화해서 많이 나와요. 이 수열의 문항이 여러 문항이 나오는데 난이도가 점점 올라간다는 얘기지. 뒤에 있는 문항일수록. 그래서 수학에서 여러분들이 함수를 모르면 3, 4등급에 도달할 수 없는 것처럼 수열을 모르면 여러분들이 극한을 모르게 되고 극한을 모르면 미적분 문제를 풀 수 없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수열의 기초가 잘 형성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면 등차 수열, 등비 수열 이런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쭉 배웠었는데 자, 한번 수열의 개념을 이제 조금 확장을 해볼게요. 수열의 개념을. 자, 개념 확장이라고 해도 좀 한 단계 정도 확장을 한 겁니다. 자, 이런 기본적인 등차 수열이 있다고 했을 때 등차 수열에 여기서 항상 일정하게 이렇게 더해지겠죠. 그죠? 등차 수열이라는 것은. 일정하게 더해지는 형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뒤에 탕에서 앞에 탕을 빼면 뒤에 탕에서 여기 앞에 탕을 빼면 요거하고 이게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예. 공차가 나오니까 결국은. 그러면 여러분들은 고등학생이니까 일반적으로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일반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문자로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첫 번째 항이 있고 두 번째 항이 있고 세 번째 항이 있고 네 번째 항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것이 이제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다.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다. 그러면 A2 빼기 A1은 A3 빼기 A2 이런 관계식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것이 이제 뒤쪽으로 쭉 나타나겠지. 예를 들어서 A1, A2 쭉쭉 하다 보면 A에 N이 있고 A에 N 플러스 1이 있고 A에 N 플러스 2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얘기죠. 등차 수열에서.
자, 등차 수열에서 이제 AN 플러스 E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이것이 이제 등차 수열을 이룬다? 그러면 A의 n 플러스 1 빼기 A의 n은 A의 n 플러스 2 빼기 A의 n 플러스 1 이렇게도 표현이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마이너스 A2가 왼쪽으로 넘어오면 2A2가 되고 마이너스 A1이 넘어가면 A1 더하기 A3가 되거든. 그러면 이런 것은 A2가 2분의 A1 더하기 A3. 그러니까 앞에 탕과 뒤에 탕을 더한다면 2로 나눴을 때 그 중간 항이 나온다. 그러면 이것은 등차 수열을 이루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이제 표현하면 마찬가지로 A의 n 플러스 1은 2분의 A의 n 더하기 A의 n 플러스 1. 앞에 탕과 뒤에 탕을 더한 것을 2로 나누면 그 중간항이 된다. 이런 규칙이면 등차 수열이구나. 자, 이 정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번에 이제 등비 수열을 따져주면 2, 4, 8, 16, 32. 여기서 보면 이것은 자, 공비가 어떻게 되고 2가 되겠죠. 곱하기 2씩 되니까 곱하기 2씩 되니까 이제 등비 수열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것은 2분의 4 앞에 탕에서 뒤에 탕을 나누고 4분의 8 이게 항상 등비인 2가 된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초항이 A1, 두 번째 항이 A2, 세 번째 항이 A3, 네 번째 항이 A4 이렇게 쭉 된다고 했을 때 A1분의 A2는 자 A2분의 A3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 그럼 A2의 제곱은 A1, A3 그럼 A2는 루트 A1, A3 뭐 이런 식으로 자 중간항의 제곱은 그 앞항과 뒤항의 곱과 같다. 이런 원리를 유출해낼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쭉쭉쭉 해서 n번째 항이 있고 n 플러스 1항이 있고 n 플러스 2번째 항이 있다. 그럼 마찬가지로 n분의 a의 n 플러스 1 이것은 a의 n 플러스 1분의 a의 n 플러스 1 이 순서로 이제 등비 수열을 이루고 있다면 이런 관계식이 성립이 된다는 얘기죠. 그럼 크로스를 해주면 a의 n 플러스 1의 제곱은 a의 n 곱하기 a의 n 플러스 1. 자, 등비 수열에서 이런 관계식이 형성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n을 이용해서 어떤 수열의 관계를 나타내는 식을 우리가 보통 이제 점화식이라고 하는데 3점짜리 7등급 도전 문제에서 이와 같은 식이 나왔다는 얘기야. 그러면 n 플러스 2번째 항은 앞에 두 개의 항의 합과 같다라는 얘기야. 자, 세 번째 항은 앞에 두 항의 합과 같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이 점화식의 관계, 이게 등차 수열일까, 등비 수열일까? 이제 초항은 이제 그 4로 주어져 있지만, 그래서 이렇게 머리를 쓰지 말고 이런 문제가 나오면 그대로 대입을 하면 돼요. 이와 같은 관계식이 있고 네 번째 항이 34고 그리고 a의 n 플러스 2는 a의 n 플러스 1 더하기 a의 n이다. 이 세 가지 정보가 주어진 거야. 이 세 가지 정보가 주어졌을 때 두 번째 항의 값을 구하라.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그대로 값을 대입을 해주면 되겠어요. n에다가 2를 대입을 해보면 여기서 n은 이제 자연수니까 1부터 대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럼 a의 3은 a의 2 더하기 a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랬을 때 a의 1이 지금 4라고 주어졌잖아. 4. 그러면 a의 3은 a의 2 더하기 4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 거야. 자, 이번엔 n 이퀄 2를 대입을 해볼게. 그러면 a는 a4, a3, a2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여기서 A4는 얼마라고 했어요? A4. 34라고 했죠. 자, 그 다음에 A3은 A2 더하기 4라고 했어요. A2 더하기 4. 그 다음에 A2. 그럼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것은 A2가 되기 때문에 A2는 34 빼기 4. 그 다음에 2A2는 30. 그럼 A의 2는 15가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은 문제는 주어진 조건이 충분하기 때문에 숫자를 몇 개의 숫자를 1부터 작은 숫자부터 시작해서 몇 번 대입하다 보면 패턴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이 문항을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선생님이 알려준 것처럼 등차수열과 등비수열에서 그 일반항이 있고 그 점화식의 관계 있죠. 등차 중앙이라든가 등비 중앙을 구하는 그런 어떤 점화식의 관계. 이런 문항도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리를 숙지를 해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첫째 항이 4, 네 번째 항이 34. 그래서 보통 이런 것은 우리가 피보나치 수열 형식이죠. 예를 들어서 첫째 항이 4다. 뭐 두 번째 항이 만약에 두 번째 항도 4다. 여기서 이제 두 번째 항이 이제 여기서 이제 15라고 나와 있네요. 두 번째 항이 이제 15. 그럼 세 번째 항은 4하고 15의 합이기 때문에 19가 되겠죠. 그랬을 때 네 번째 항은 15와 19의 합인 34가 되겠죠. 다섯 번째 항은 계속 유추할 수 있죠. 여기서 40, 53 이런 식으로 앞에 두 항이 세 번째 항이 된다. 이런 피보나치 수열 형식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네요. 자, 이상으로 7등급 도전 내가 네 문제를 풀어봤는데 자 여러분들 어때요? 8등급보다 조금은 어렵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8등급 네 문제보다는 7등급 네 문항이 좀 어렵다. 그래서 8등급 네 문항은 솔직히 중학교 수학 기초가 안 되어 있어도 풀 수가 있다. 8등급 네 문제는 7등급 네 문제는 조금은 중학교 수학의 기초가 있어야 되겠죠. 네. 그래서 고등학교 수학을 내가 전혀 몰라도 고등학교 올라와서 내가 수학을 완전히 포기했다. 지금 중학교 수학 수준밖에 내가 되지 않는다. 그래도 8등급, 7등급 수준의 문제는 충분히 풀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도전을 하고 7등급까지 여러분들이 왔으면 이제 다음 시간에 6등급에 한번 도전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자, 수고했습니다.